지금 이제 그 미래부 이제 수탁 과제인 이 소프트웨어 분할 발주를 위한 수발주 가이드도 지금 실무 책임자로 이제 책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많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기대 효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뭐 너무 러프하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소프트웨어 제값받고 그 실제로 중간 과정에 수주자하고 발주자하고 사실은 많은 얘기가 없어도 충분하게 이미 디파인된 상태에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원격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 없이 수행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건정이라든지 기본 설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된다면 향후 이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이드를 만드는 부분들의 경과하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분할 발주를 위한 요건 정의 및 기본 설계 가시화 개량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책자로 아마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수발주자 가이드를 그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미래부 쪽에 이제 주무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세 가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해주고 혼란스럽지 않게 용어는 통일을 해달라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산출물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발자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저희가 포커싱을 이제 발주를 내시는 분들 포커싱해서 좀 쉽게 접근하고 업무 담당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든 부분이 정리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주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절차 정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건 정의에서부터 기본 설계까지 모든 부분들에서 선후 관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탑다운 어프로치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것들 ISMP라든지 다른 메소돌로지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들은 단편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런 비즈니스 시나리오로 했고 다른 단계에서는 다른 시나리오를 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하나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들은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ISP하고 ISMP 그다음에 본 가이드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뭐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SP는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하고 정보 시스템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을 할 것인가에 관련해서 고민하는 부분이고 ISMP는 그 정보 시스템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저희 그 수발주자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기능 요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의해서 명확하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화라든지 개량화 절차에 관련된 부분 정의,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비즈니스 시나리오에서 공정 산출물을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그 발주자 분들하고 실제로 이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기획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공공기관의 이제 IT 관련 부서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역량이 안 된다면 타임베이스에 비용을 지불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을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과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요건 정의하고 기본 설계 부분이 저희 포커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화, 개량화.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건 정의에서는 무엇을 할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정의하는 부분들이고요. 기본 설계는 상세 설계보다는 약간 로지컬하긴 하지만 어떻게 구현할 건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가시화에 대해서는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이 요건 정의에서는 일어나게 되고요. 기본 설계에서는 한 가지 더 화면까지를 추가해서 저희가 디파인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량화 부분은 같습니다. 기능 점수에 대한 부분 도출하고 관련된 예산을 그 산출을 하는데 어차피 요건 정의 단계에서는 사실은 데이터가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간이법 형태로 해서 계략적인 계산 견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정통법을 적용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예산을 기능 점수를 산출을 하고 예산을 산출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절차라든 이런 부분들은 그 프로세스 형태로 모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BPMN도 상당히 복잡한 노테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가 쓰는 부분들은 극히 좀 적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이제 어떤 분기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쓰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쓰는 노테이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관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그 메인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고객이 주문을 하고 내부에서 그 주문을 접수를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그러니까 특히 보면 이제 재고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에서 바로 배송을 하면 되는데 재고가 없다고 하면 그 외부 생산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생산 완료된 다음에 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배송하는 그런 기본적인 시나리오를 가정을 하고 모든 산출물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조직은 경영지원본부하고 마케팅본부, 영업본부, 사업지원본부 있는데 여기서 이 시나리오에 관련이 있는 그 부문은 영업부문하고 사업지원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생산 그 의뢰를 받아서 그 생산하고 배송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뭐 기본적으로 어려운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시면 뒤쪽에 이제 산출물이라든 이런 부분들 보실 때 좀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 연구과제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 산출물에 관련된 부분을 한 장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주자가 사전에 그 준비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뭐 조직 체계도 그다음에 ISP 자료가 있다면 대부분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ISP를 그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만 ISP 자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로지컬하게 그 계획하고 있는 업무 흐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 매뉴얼 아니면 법 제도 업무 규칙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면 실제로 이제 그 요건 정의할 때 제공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보지만 거의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자료보다는 결국 인터뷰를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존 문서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체계화된 조직이 아니라면 사실은 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정의에서는 업무 프로세스 정의하고 데이터 모델 정의하고요. 기본 설계에서는 여기에 이제 화면 정의까지를 그 추가를 하게 됩니다. 맨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발주자하고 스텝 기획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그 산출물이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에 디파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심화를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수정과 리뷰와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고 정확하게 듣고 그다음에 그 그림과 표로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누락이라든지 그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같이 리뷰를 해서 어떤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를 하고 실제로 발주자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제 요건 정의부터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은 이제 그 입력, 그 다음에 절차, 그 다음에 아웃풋 이런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정의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부분들이 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디파인이 안 된 상태에서 데이터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정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들이 정상적인 수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계량화에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이 부분들이 그 실제로 구축을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겠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 요건 정의에서도 이제 계량화를 하는 부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기본 설계까지 충분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고 정말 디테일한 그 RFP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그 요건 정의 저희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수준의 요건 정의 수준만 하더라도 사실은 기존에 그 제시됐던 RFP보다는 상당히 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도 어느 정도 시작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스템 규모에 따라서 많이 그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요건 정의를 끝나면 이제 가시화 산출물로는 업무 프로세스 작성 지침, 업무 흐름도, 업무 목록, 단위 업무 그 명세서 그다음에 ERD 데이터 목록표 이 정도를 그 작성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량하는 뭐 데이터나 트랜잭션 기능 점수, 전체 구축 예산, 그 다음에 단위 시스템 구축 내용. 이 부분들은 뒤쪽에서 세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발주자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 준비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있다면 최대한 제공을 해야 사실은 요건 정의가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이제 요건 정의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침, 중요한 룰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정의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과정을 진행해 가면서 생기는 부분이라든 이런 부분들 중요하게 규칙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흐름들을 그립니다. 저도 다른 데서 이제 업무 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BPR 같은 부분들을 해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인식을 쉽게 하는 부분들이 그림입니다. 결국은 글보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구체적으로 잠재되어 있던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명시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일 도출해내기 쉬운 부분들이 사실은 흐름도입니다. 흐름도. 이 부분들을 일단은 도출을 해서 그 각각의 이제 지금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업무 목록 형태로 다시 뽑아내고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시키고 각각의 단위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입력은 어떻게 되고 내부적으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아웃풋은 무엇이고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해나가는 단계로 되겠습니다. 앞쪽에서 설명드렸던 부분들에서 작성 목적이라든지 표현 내용이라든지 활용 방안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각의 산출물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제시를 한 부분들이지만 사실은 이제 표준화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언급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다고 할까. 사실은 어찌됐든 공공기관이라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소돌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약간은 저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형태의 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앞쪽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쪽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고객 등록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이제 고객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주문을 하는데 영업 부문에서는 고객이라 할지라도 이제 환경이 어떤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PC를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전화나 이제 이메일이나 팩스 형태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받아서 이제 내부 영업사원이 대신 등록을 해주고 그다음에 재고를 조회해서 가용한 재고가 있으면 바로 배송을 하고 없으면 이제 외부 업체에 생산 의뢰를 해서 받은 다음에 배송 처리하는 이런 형태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제 세부적으로 좀 나눠본 겁니다. 업무 목록으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고객 관리, 주문 관리, 재고 관리, 배송 관리 형태로 해서 어떤 형태의 기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용자들은 누구인가에 관련된 부분들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계량화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치로 해서 카운팅을 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 목록에 나와 있던 하나하나의 경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사후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입력사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시나리오 아주 정상적인 부분의 시나리오는 어떤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대체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형태로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예외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모든 문제의 관점은 사실은 예외사항 처리에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정상적인 부분에서는 큰 문제는 대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프로세스, 요건 정의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정의되고 나면 여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만 도출이 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ERD 형태로 일단은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ERD가 작성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엔티티 목록을 작성을 하는 순서로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보면 앞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앞쪽에서 가시화했던 그런 산출물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모델을 산출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이제 개념도 형태로 그렸습니다. 각각의 단위 업무별로 어떤 데이터가 관련이 돼 있는지 이런 형태로 한번 그려보면 사실은 나중에 관련된 부분들
뭐 계량화할 때 이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참조가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정확하게 정합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제가 참고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ERD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하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들은 영업관리 시스템에 있는 DB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기존에 기개발돼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DB들이 되겠습니다. 기개발돼서 운영 중인 것들은 주로 이제 참조만 하면 되겠죠. 이 부분들을 좀 더 그 목록으로 이제 작성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합성이라든지 빠지는 부분들,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관련 단위 업무들하고 어떤 쪽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가 이런 형태로 디파인을 해서 매트릭스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누락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저희가 템플릿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계량화입니다. 계량화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시화한 부분들의 산출물들을 가지고 실제로 인풋으로 삼아서 트랜잭션 기능 점수하고 데이터 기능 점수를 산출을 하고요. 이 부분들을 합산을 해서 전체 구축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정 계수까지 하고 나면 이제 단위 펑션 포인트 기능 점수당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단위 기능별 구축 비용을 계산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공 쪽에서는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배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비용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예산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을 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참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단위 기능별 구축 예산까지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기능에 관련된 부분들 트랜잭션이고요. 이 부분은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전체 이제 구축 비용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개발 비용은 저희가 이제 가정한 이 부분들은 이제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제 기능 점수로 나눈 펑션 포인트당 단가가 약 40만 4천 원 정도 되고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형태로 좀 배분을 좀 해봤습니다. 트랜잭션에 관련돼서 배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데이터에 관련되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업무 기능별로 필요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기능별로 묶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맞는데 약간은 이제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업무 기능별로 중복된 외부 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비용이 올라가서 정확하게 산수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런 형태로 분리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요건 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기본 설계는 간단하게 전체 산출물하고 하나의 요건 정의하고 어떤 형태의 차이가 있는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설계는 앞쪽에 이제 요건 정의에서 다른 부분들은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산출물이나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들은 화면 정의입니다. 화면 정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업무 프로세스하고 데이터 모델까지 정리를 해서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합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화면 쪽에 와서는 사실은 정합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다 보면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화면 정의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은 데이터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프로세스가 문제 있거나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정의까지 하고 나서 이제 기능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도출을 하고요. 앞쪽에서는 이제 계산 견적이지만 여기 이제 상세 견적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 비용 산출이 될 수 있겠죠. 산출물들은 뭐 업무 프로세스 쪽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고요. 타이틀로는 데이터 모델 쪽에서는 뭐 데이터 명세서 구체적으로 정통법으로 하려면 사실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명세서가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크로스로 볼 수 있게끔 CRUD, 입력, 조회, 그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삭제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각각 기능별로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화면에 관련된 부분들은 화면 목록이나 화면 이동하는 전이도에 관련된 부분들, 레이아웃, 그다음에 지침, 그다음에 화면 입출력 항목, 그다음에 화면 사용 명세. 물론 뭐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면 사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들, 저희는 이제 풀 리스팅을 한 거고요. 전체 리스팅을 한 거고, 일부 이제 꼭 필요한 부분들만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위 형태로 제시를 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요령들이 필요한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위 업무 정의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 앞쪽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그 요건 정의보다는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출력 유형에서도 여기 이제 약간의 단위 시스템별로 비용이 어느 정도 평점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조작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들하고 시스템이 처리해서 응답하는 부분들하고 저희가 나눠서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